저희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영화 그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작품인데요. 요즘에 챗 GPT가 화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이 영화를 다시 얘기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편안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용입니다. 도비입니다. K입니다. 한비입니다. 영화 그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적인 화면과 그렇지 못한 내용이랄까요? 그러니까 되게 감성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 테오드로의 캐릭터를 민낯을 보여준다고 해나? 근데 이게 포장지로 되게 잘한 느낌이라서 저는 이거 되게 인생 영화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되게 그런 어떤 지점에서 공감되면서도 동시에 되게 안쓰러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인생 영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 포인트 같은 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좀 되게 기분이 묘해지는 영화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거 10년 전에 극장에서 봤었을 때 조금 약간 지루하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는 또 굉장히 흥미롭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의 시간이 25년이더라고요. 2025년.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뭐 우리 다 귀에 꽂고 이렇게 그 와이어리스로 다 하잖아요. 그런 면들도 막 되게 비슷하면서도 또 최근에 챗 GPT 나온 거랑 비교해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기술이 발전하기는 어렵겠구나. 약간 영화적 상상력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전 되게 이미지적으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색깔 같은 게 잘 쓰이고 이래서 그런 거는 볼거리가 되게 많고 좋았는데 약간 저도 좀 지루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감과 나도 그러겠지라는 마음으로 봤는데 평점은 높게 드렸습니다. 근데 되게 보면서 막 좀 지루함이 더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가 대체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도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이거를 이제 계속 대화하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걸로 계속 끌고 가잖아요. 맞아. 이게 좀 신기하고 대단하다라고 맞아. 느끼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화제가 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를 베이스로 하는 인공지능 챗봇인데요. 물론 이거는 지금은 텍스트 중심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 사실 대화형 인공지능도 나와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사만다와 같은 이 OS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이. 테오도르가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현대인들을 표상하는 어떤 캐릭터인 것 같아요. 지독하게 외롭고 의지하고 싶은 그 인간의 마음을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엄청 외로워 보였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어떤 챗 GPT 이런 생각도 나고 뭐 이런 어떤 새로운 문명의 발달 이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 테오도로가 결국에는 이게 인간 사람하고 관계에서 그게 있었잖아요. 결핍이라고 하긴 문제가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 뭔가 자기한테 채워지지 않는 막 그 여자분 이혼하신 그 여자분이 막 맞아요. 전처인 캐서린과의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네. 있었잖아요. 근데 막 자기한테 다 맞춰주기를 원하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느낀 그런 문제와 결핍을 이 OS라는 이걸 통해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치 진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 잘 맞고 막 나를 너무 즐겁게 해주고 막 이렇게 되게 잘 맞은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자기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가서도 또 그거에 더 저는 중점을 두고 보지 않았나? 그 점에 있어서는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서. 맞아요. 이런 첨단의 기술 속에서의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맞아. 참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요. 도비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연애하고 싶어? 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딱 보여지는. 그렇네. 이 테오도르
가 만들어가는 그 사만다와의 관계 같은 걸 보면서 처음엔 진짜 아름답고 너랑 어떻게 이렇게 잘 맞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랑 만나면 되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 영화에서 그 결론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주인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만다와의 관계를 겪고 나서 이제 본인과 캐서린과의 관계를 제대로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 그 점이 흥미로웠고, OS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돌아본다는 그 이야기가 네 좋았어요. 테오도르는 싫었어요. 테오도르가 저게 되게 강하잖아요. 이해받고자 하는 욕망이 되게 강한 캐릭터고, 근데 자기는 어쨌든 그 욕망이 되게 강해서 인공지능이랑 잘 맞았던 것 같거든요. 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완전 밀접하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되게 인간적인 욕망이면서도 어린애 같은 욕망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K님이 조금 별로다라고 느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굉장히 많다. 그 생각에 말로 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을. 근데 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영화를 보니까는 나는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말 많은 사람이네. 그리고 굉장히 감정에 빠져 사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조금 이해가 어렵다. 이 테오도르를 보면은 되게 외롭기 싫으면서도 외롭고 싶으면서도 막 약간 이게 그 짤 같아요. 그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 있기 싫어. 혼자 있을 거야 나가 하지만 막 뭔지 알죠?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를 인간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OS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OS는 완벽하게 나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 근데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의 이해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틈이 있어야지, 갭이 있어야지 거기서 뭔가 위로감을 느끼고 이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하네? 약간 요 정도에 도달해서 거기서 편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지. 나를 완전히 100% 아는 걸 인간이 진짜 원하는 걸까? 라는 생각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예전에 에반게리온에 대한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서로 완전히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 되자.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하나 되는 거야.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는 뭐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되게 욕망하는데 후반에 가서는 그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게 될까? 이거는 불가능해. 라는 뭐 그런 류의 내용이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구하게 누군가와 하나 되고 싶은 욕망과 분리되고 싶은 욕망이 강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말씀 주신 것처럼 OS는 인간이랑 완전히 딱 붙어서, 그러니까 완전 나처럼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데이터 기반으로 하니까 기술만 발달이 된다면, 완벽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기술이 전제로 한다면 언젠가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재미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인간한테 좀 더 끌릴 수 있다, 이 얘기신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분들 의견 어떠세요? 근데 이해한다는 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그 갭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통하고 있는데 마음은 안 통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해받고자 하는 인간이. 저는 사만다도 테오도르의 마음을 이해하지만은 합의를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해를 머리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오도르가 필요한 거는 감정적인 이해인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는 서로 안 맞아지는 거고. 사만다가 이해를 한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 이해를 해준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 사만다는 이 말로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떤 행동, 눈빛 이런 걸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말로써 하는 이해인 것 같고, 근데 뭐 이 정도는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진짜
고민이 있고 이러면은 이제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실제 이런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내 이 기분 안 좋은 것까지 이 사람한테 전달이 될까봐 인간에게 말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사만다 같은 OS한테는 편하게 그냥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그 정도의 이해까지는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게 이야기에서 영화에서 마지막에 그 친구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가 직접 같이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준다고 해나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 지점에 있어서는 인간한테 더 실질적인 위로가 더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사만다가 되게 모호하고 어떤 선에 서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기계 혹은 뭐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은 감정적 타격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사만다는 감정적 타격이 있는 것처럼 막 말을 하잖아요 얘가. 그래서 나 상처받았고.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현실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이 완전 근데 발달하면 그 데이터 인간의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흉내잖아요 그게. 아 네, 모방이지. 그러니까 사만다는 그게 가능한데 이건 영화 속의 상상력일 뿐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한다 한들 모방일 뿐이지 스스로 자아를 생성할 수가 있나? 그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근데 사만다는 약간 자아가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죠? 영화적 그죠? 상상력일 뿐이다.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귄 거 아닐까요 테오도르는? 그건 또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테오도르랑 조금 저랑 너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테오도르가 왜 저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야? 근데 챗GPT에도 저도 챗GPT 검색해 볼 때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고민이 있어. 이렇게 쳐보니까 뭐 물론 사람처럼 엄청나게 사람 같진 않은데 뭐 이런 방법이 있다 하면서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만다처럼 완전히 된다 아니냐는 조금 어렵긴 한데 사람들한테 이런 류의 뭔가 생명체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AI 자체가 그렇게 사람처럼 감정적으로 상호작용은 저는 계속 뭐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인간이 착각해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챗GPT한테 위로받는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감정일 뿐이고 실제 챗GPT가 진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어떤 자아를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은 그거를 어떻게 자아를 만드는 기술이 어떻게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만든다고 할 때 선대에 만들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짜 우리도 인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창조를 하는데 사실 나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약간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창작물의 범위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는 무조건 레퍼런스를 참고를 해야만 이 공동 작업에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AI가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케인이 말씀한 대로 자아가 없기 때문에 AI를 거친다고 해서 새로운 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수영님이 말한 대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합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든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고의 결과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창조성이 작가의식에서 오는 건데 이 작가의식이 결국에는 자아와 연결돼 있다. 라고 보는 견해와 이거를 이 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보는 견해의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인간과 크게 네. 다르지 않다라고 본 것 같아요. 아까 그 음. 얘기한 게. 테오도르가 사만다랑 사귀었었는데 사만다가 아주 여러 명과 사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만다는 진짜 테오도르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한 거긴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인간도 마음속에 방이 여러 개인 사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사랑은 하는데 그 테오도르가 사만다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으로 사랑했잖아요.
둘이 에로스적으로 사랑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런 줄 알았죠. 사만다도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 사만다도 학습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식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의 지식을 가진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서 더 이상 초등학생과의 동등한 사랑이 안 될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그래서 약간 안쓰러운 마음, 테오도르에 대한 애정, 나 초등학교 당시에 같이 마음을 나눴던 그 마음은 있지만은, 예, 그렇게 그때의 마음이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난 것 같아요. 도깨비 드라마, 김은숙 작가 그 드라마 그거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보다가 하차했거든요. 근데 800년을 사는 설정인가? 그 남자 주인공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10대 여고생을 사랑한다고?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10대라서가 아니라 800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8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고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런 지적인 것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도 맞아야지 그게 교감이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사만다와 테오도르는 상당히 시작은 출발점은 같았을 수 있어도 지금 동시에 막 뭐 방금 책 뭐 3,000권 뭐 읽고 왔어 뭐 그렇게 빠르게 진화하는 존재인데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사만다가 우리 헤어지지 말고 계속 만나자고 한다면 테오도르는 계속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만다를? 알고 있죠. 이 다른 사람들과도 계속 교류하고 있다는 걸. 테오도르도 현실에서 다른 애인은 사귀고 OS랑 얘랑 사귀고 뭐 타협할 것 같긴 해요. 외로운 존재라서 사만다를 붙잡아 두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거기서 위로 받으면서 머리로는 생각하겠죠. 얘 지금 3,000명이랑 동시에 대화하고 있다. 이 생각이 떠나지 않을 것 같아서 관계는 붙잡아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자기 그 책을 막 그 편지로 해서 책 만들어가지고 막 출판사에 막 그거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뭐 사이를 유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같이 바다 가서 노래 불러주잖아요. 그 장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 노래도 너무 아름답고 그 스칼렛 요한스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은 저도 약간 이거 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진짜 아름답다. 이게 사랑일 수 있겠다라는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내가 만든 것,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주고받음으로써 그게 완성되는 거니까 내가 만든 것과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혹은 이게 내가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나?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동시에 3천 몇 명과 대화를 하고 있고 책을 막 수천 권을 읽고 나 혼자만 만들어낸 데이터는 아니니까. 얘가 이제 그 아내하고도 뭔가 다름 때문에 인간과의 어떤 다름 때문에 어떤 힘듦을 느끼고 있었는데 얘는 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다름이 크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오는 어떤 편안함과 안정감이 있지 않았을까. 저도 내가 만든 거라서 오히려 사랑이 더 쉽게 됐는데 내가 만든 거라서 또 반면에 또 실망도 엄청 크게 다가올 것 같긴 해요. 좀 어느 면에서는 자식 같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자식들이 내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흡수하고 있는 것처럼 약간 사만다도 그런 거라서 약간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해도 충분히 말이 되는 중간에 친구 에이미도 자기가 뭐 그 OS랑 되게 뭐잘 지낸다고 했잖아. 그럼 그것도 사만다였을까요? 저 그 생각했어요. 모든 게 사만다란 말이에요? 나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왜 나는 그 생각 안 했는데? 그래요? 저는 사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둘이 서로 위로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떠났다고 하잖아. 너 OS도 떠났어? 나도 떠났어. 근데 나는 그게 궁금했던 게 왜 떠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OS 세상에서 인간하고 인간하고 맺어진 OS들이 다 떠나는 설정 같잖아요. 제가 말했듯이 초등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지식,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싶고 학습하고 싶으니까는 여기를 떠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들이었던 거야, 그였던 거야가 뭔지 아시죠? 여러 명의 여러 인공지능이었던 거야, 아니면 사만다 한 덩어리였던 거야.
저는 사만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거기서 좀 영화적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만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이 회사 문 닫지. 얼마나 많은 리콜이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많은 항의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만다 하나가 특별해서 사만다라는 OS 하나만 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었을 거고.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사만다라는 그런 설정,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남자냐 여자냐,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겉모습만 이제 이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 그 사만다의 목소리였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하나인데, 사만다 하나인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인데, 누가 이 OS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주인 만들었냐에 따라서 다른 사만다일 것 같은? 사만다는 하나인데 테오도르가 몇 명하고 대화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몇 명이야 했지만 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했다면 소름 끼쳐. 그러면은 이제 그 OS 회원 수만큼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인간이 확실히 그 인간과 비슷한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계속 있고 그런 생명체라고 느끼는 것들에 더 애정을 가지게 되고 이거는 어떤 욕망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대필 작가잖아요. 이 캐릭터가 테오도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만다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을 모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만다는 인간을 모방하는 AI라서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모방하지만 모방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짜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걸까요? 아니 나는 그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생각해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그 지금 케인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막 그 편지 쓸 때 그런 막 자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방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테오도르도 그렇고 사만다도 결국은 인간을 모방하다가, 그러니까 사만다는 자아가 있고 자아가 인간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여서 모방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나는 더 큰 세계로 좀 나아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떠나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편지도 아니고 약간 손으로 쓴다는 거? 그게 약간 좀 신기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직업이 있으면 나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최신식의 문명 속에 살지만 어쨌든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계속 꿈꾼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낭만적인 것 같은 부분으로 저는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되게 대신 편지라는 거는 진짜 내 마음을 담아서 쓰는 건데 그걸 대신 써준다는 게 진짜 삭막하게 느껴지면서도 그 쓰는 그 모습이나 막 그런 게 너무 낭만적이긴 해. 저는 생각이 든 게 어쨌든 그 편지를 쓰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진짜 낭만적인 건데 그걸 대신 대필로 시켰다? 이거 뭐지? 그리고 그 손편지로 썼다고 했는데 그니까 이게 말하러 하면은 손편지로 써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글씨도 그 필체가 있었을까? 이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의뢰한 사람의 필체를 바탕으로 했겠지? 정말 디테일하다. 그럼 그 받은 사람들은 대필 서비스인지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모르게 해야죠. 그러면은 책을 출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거는 다 아는 세계다 이미. 알아도 감동이 되는 건가,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리긴 했어요. 그래 나도 그거 의문을 품었거든요. 아니 이 편지가 그렇게 나가면 이게 대필됐다는 게 아는 건데 뭐지 했는데 거기서 이름만 지워도 편지인지 알 텐데 그게 뭐죠? 알고 근데 꼭 받는다면 안 줄 것 그 같은데. 당사자가 이 책을 보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냥 모험을 했나 보다. 이렇게 그냥 대충. 근데 이걸 알아도 받고 감동하는 정도의 외로운 세계관이라는 게 더 뭔가 더 약간 그런 소름 돋는 느낌으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외롭다는 포인트보다는 어차피 우리 얘기를 중심으로 써주는 거다 보니까 뭐 상관없다? 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거를 조합해주는 거니까 어쨌든 약간 교정 봐준다는 느낌의. 어쩌면 그리고 그 세계관에서는 이거 자체가 그냥 작품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워낙 이렇게 타이핑 되는 게 많으니까 그냥 그거 자체가 되게 그냥 기념품인 느낌? 어떤 그냥 자기만의 이야기 책으로 갖고 있는 느낌인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상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현대인들이 연결되고 싶은 욕망, 이해받고 싶은 마음,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되게
담담하게 잘 표현한 작품이어서 저는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잘 보긴 했어요. 물론 저희가 스포 많이 했지만 또 보시면은 괜찮을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앞서 나간 어떤 문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정말 인간에 대한 어떤 고찰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챗 GPT나 우리가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영화만 봤을 때는 되게 지루하게 느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뭐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봤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지루하게 느꼈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런 챗 GPT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닿아 있는 어떤 이런 거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고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재미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 기술과 결합해서 결국은 인간과 또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잘 영화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10년 전에도 생각할 거리가 많았겠지만 지금 또 많이 발전한 상태에서 또 다시 보고 생각하니까 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이 영화가 유효하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아직까지 뛰어나구나라는 존재. 그런 게 그러니까 전혀 짜치지 않고 전혀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니니까 좀 이런 점에서 좀 인간이 가지는 상상력? AI가 만들 수 없는? 그런 게 진짜 존재하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오늘 그냥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영화 그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귀로 듣는 리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